거기 16페이지 학생노트 보시면은 그 토지의 특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자연적 특성에서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이제 부동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는데, 부동성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인간이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경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부동산 현상과 활동으로 논하다 보면은 이게 지역적인 현상으로 이제 연계가 되더라고요. 본문에 들어가면은. 근데 같은 지역에도 개개 부동산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또 다 다르죠.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거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개별성으로 논한다. 부동성에서 개별성, 부동성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묶으셔야 되는데 우선은 각각마다 우선 동그라미 1번씩을 보면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대표적인 근거가 부동성이죠. 그래서 뭘 달리하냐? 공시방법을 달리하잖아요. 토지는 공시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등기죠. 근데 동산은 갖고 다녀야 되죠. 갖고 다닌다는 거를 이제 점유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민법상 보실 내용이고, 개별성은 다 다르다 보니까 모두 다르다, 가격도 달라요. 그래서 일물가 법칙이 배제된다는 거.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개별성은 거의 독보적으로 나오는 게 1번이고, 나머지 한번 보시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동성은 동그라미 1번 보면은 국지화, 지역화 돼 있죠. 그러니까 지역화, 국지화, 지역 나오면 다 부동성이야. 그런데 같은 지역에도 개개 토지마다 처해 있는 그 위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같은 지역에도 개별화, 구체화돼요. 개별화, 구체화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보다 개별성을 하셔야 됩니다. 활동에서 왼쪽 국지화, 지역화, 오른쪽은 개별화, 구체화. 동그라미 3번 보면서 부동산 시장도 결국 나중에 보면은 부동산 시장 특성으로 중요한 거 있죠. 국지적 시장이 돼요. 지역적 시장,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좀 별도로 이제 시장에서 논합니다. 근데 같은 시장 안에서도 상품마다 다 다르죠. 상품의 비표준화성 하면은 보다 개별성이 됩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3번 표준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감정평가할 때 여러분 지역 분석을 하죠. 지역 분석 다음에 무슨 분석해요? 개별 분석을 하죠. 순서가 지역이 먼저고 개별 분석이 나중이야. 그럼 지역 분석의 근거는 부동성이고 오른쪽에 개별 분석의 근거는 뭐다? 개별성이 됩니다. 그래서 묶어 하셔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 부동산 활동 보통 임장 활동과 정보 활동이 요구되죠.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임장 활동 하면은 개별성이야. 이게 임장 활동을 개별성을 연결시킨 적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임장 활동과 개별성 연결시키면 안 돼. 앞에 구체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정보 활동 하려다 보니까 구체적인 개별 부동산마다 정보 비용이 요구되죠.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그러면 개별성으로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2, 3, 4, 5번을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성에서 또 용도지역지구 나왔죠. 용도지역지구, 여기도 지역이 나왔잖아요. 지역 나오니까 부동성이고, 특히 또 자주 나오는 게 무슨 7번에 보면 무슨 효과? 외부 효과도 자주 나와요. 외부 효과는 환경에 영향 준 거죠. 두 가지가 있지. 정외부 효과하고 부외부 효과. 정외부 효과 있으면은 내 땅가치가 높아지죠. 부외부 효과 존재하면은 땅값이 떨어지잖아. 이 땅값이 외부적인 요인에 하락하는 걸 우리가 감가라 그러죠. 외부적인 요인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무슨 감가라 그래요? 바로 밑에 나오죠. 경제적 감가라고 나오죠. 바로 밑에 다 있어. 경제적. 그래서 토지도 예외적으로 감가를 고려해줘요. 그 감가가 경제적 감가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 고려하지 않아요. 그 뒤에서 나올 영속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2번부터 8번까지가 거의 부동성에 나온 지문으로 이제 언급을 한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개별성의 나머지 6번부터 10번도 전부 다 개별성과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다 다르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부증성하고 영속성도 같이 묶어서 하셔야 됩니다. 부증성은 증가할 수가 없다는 뜻이고, 물리적인 양이, 영속성은 소멸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논리가 소유 공급에서 주로 다루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투자재로서 우수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속성 투자 개념으로 많이 잡혀요. 근데 우선은 이제 부증성에 보면 그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건 포인트고, 토지 공급이 가격 상승이 무슨 모양이 돼? 완전
완전 비탄이 되죠. 완전 비탄의 모습은 탄력성할 때 들어가겠지만은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수직선이 돼요. 그러니까 토지 공급은 아무리 이제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양은 늘어나지를 않는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양이 항상 요 양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면적의 유한성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럼 땅이 생산이 안 된다는 것이 있죠. 이거는 외곽이든 도심지든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부중성의 논리는 동일한 논리인데 다만 도심지로 올수록 땅값이 점점 높아지죠. 왜? 인구가 많아지니까 수요가 점점 증가하죠. 도심지로 올수록 수요가 증가하면 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거니까 가격이 계속 높아지죠. 근데 일반 재화는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을 늘려가지고 가격을 다시 떨어뜨리죠. 근데 이제 토지는 공급이 늘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 상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 내가 도심지에 있는 땅을 갖고 있으면은 내 땅에 대한 수요 증가로 가격이 높아지니까 땅값 상승했다는 이득을 내가 다 먹겠구나. 그럼 이 땅을 차지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겠죠. 이거 소비자 경쟁이야, 공급자 경쟁이야? 소비자 경쟁을 유발시키는데 소비자들이 땅을 차지한 경쟁에 나서 입지 경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완전 비탄이란 말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이고, 그 소비자 경쟁을 유발시킨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 때문에 집가상은 근본적 원인이 되지.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공급이 늘어나면은 땅값이 떨어뜨리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땅은 그만큼 귀하죠. 그래서 땅을 차지한 경쟁에서 나만 갖구나. 그래서 독점적 소유욕을 갖게 된다는 말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귀한 거니까 공공성으로 인식하자 그래서 토지 공개념 사상이 도입돼서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최이용 용도랑 함께 최이용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주 나오는 게 있죠. 집약화. 집약화를 뭘로 내요? 부정성에 대한 논리 특징을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다 보면은 단어를 바꾸는 게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집약화를 조방어로 내고 소비자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을 공급자 경쟁 유발시킨다 하고, 비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탄력적으로 만든다. 물리적 공급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스타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 근데 이건 느껴야 돼. 암기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 생산이 안 된다는 걸 느껴가지고 이 지문들이 이렇겠구나라고 본인이 이제 이거를 암기가 아니라 몸으로 뭔가 경험치게 해서 막 그냥 더울 때 에어컨 바람 쉰 것처럼 상쾌함을 느껴야 되는데 줄치면서 막 암기하면은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자꾸 생각하시면서 맞아 이렇게 동감이 되셔야 됩니다.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그리고 영속성은 이제 지금 2년 연속 여기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부동하고 부중이 유력한 후보 정답 파트인데, 영속성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리 인간이 사용하고 시간이 경과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소멸되거나 소모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물리적 감가가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적용이 안 돼. 무슨 특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가 안 돼. 무슨 특성? 방금 한 거잖아요. 영속성. 그렇죠? 그 토지는 경제적 감가는 예외적으로 고려해줘. 무슨 특성? 부동성에 대한 논리죠.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개념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유의 이익과 이용의 이익이 분리가 가능하더라. 이용액이란 말은 본인이 이용하는 것이 남한테 타인에게 이용시킨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이용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임대 준다는 거죠. 그럼 토지를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다가 남한테 임대 줘서 임대수 얻을 수가 있죠. 임대수 우리가 학문상의 용어로 뭐라 그런다? 투자 용어로 임대소득을 소득이득. 소득이득. 가슴이 막 답답하지.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소멸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되팔아가지고 매매 차익을 누릴 수가 있죠. 매매 차익을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 자본이득.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이 되는 거지. 위에 있는 내용을 연결시킨 것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획득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소득이득 그러니까 임대소득이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중에서 임대료 형성, 임대차 시장 이런 말이 나오면은 전부 다 영속성을 잡으셔야 됩니다. 또 자본이득을 얻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 가치의 보존 수단으로 우수하다 아니면 우수하다. 우수하다. 그런 말들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나오는 거죠.
그 동그라미 6번도 유명하죠. 결국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 적용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해야 돼?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재생산 이론 다시 만드는 거죠. 뭐 소모된 거 없어진 걸 다시 만드는 건데 용속성 자체는 소모되지가 않는다는 거니까 소모한 걸 다시 만든다는 논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는 1번부터 6번까지 위주로 나와요. 나머지는 상식적인 말들이에요.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 자연적 특성에서 그대로 출제가 될 걸로 판단이 되니까 요 내용을 머릿속에 한 페이지는 머릿속에 쭉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인문적 특성 거의 다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나마 나오는 용도의 다양성이죠. 용도의 다양성 1등은 최이호 이용 판단 근거가 된다는 거 있죠. 부중성과 함께 요거 하나랑, 그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무슨 특성?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 무슨 특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그러면은 물리적 공급은 모양이 생산이 안 되니까 수직선이죠. 그러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지. 모양이 어떤 모양이겠어? 우상향 형태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우상향.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1번하고 2번 정도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오는데 병합분할의 가능성 있죠. 합치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나누고 합치겠죠. 그럼 뭐냐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합치고 나누는 것이 최후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위치의 가변성은 뭐 대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간 개념은 이제 생략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두 가지 주제, 토지 용어하고 앞으로 총론 파트 중에 부동산 특성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잠깐 보겠어요. 10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은 토지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1번 맹지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래. 맞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였네. 그래서 전혀 도로와 접하지 않는 땅 맹지. 정확하고, 그리고 휴한지는 농지 비옥도 회복을 위하여 한동안 경작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휴경하고 있는 토지래요. 이게 이제 한지라고 나온 토지가 두 개가 있죠. 한지가 공한지하고 휴한지가 있어요. 한지니까 지금 현재는 이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낮이잖아. 그냥 낮이 중에 하나인데, 근데 낮이로 놔둔 이유가 언젠가 땅값이 오르겠지라는 집가상승 기대하고 방치한 토지가 공한지가 되고, 겨울에 비옥도 회복을 위해서 휴경하고 있는 농지들이 있죠. 그럼 휴한지가 되는 거예요. 쉬루자죠. 쉬루자이기 때문에 휴한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비옥도 회복을 위해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낮에는 토지에 건물, 정착물이 없고, 여기까지 맞죠? 중요한 건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정확합니다. 공법상 권리는 있을까 없을까요? 공법상 권리는 당연히 있어요. 공법상 권리를 받지 않는 토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건부지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죠. 그래서 건부지야. 그런데 감정평가시 건부 감가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정확하고, 획지는 주상공으로 이용 중 이용 가능한 토지래. 주상공 이용 건물 건축 용도죠. 이용 가능한 토지는 이거는 택지 개념이 됩니다. 택지 개념. 택지가 그래서 구별이 되지. 택지가 건축 용지로서 주상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장 전형적인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더 풀어보면은 11번 이행지란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그럼 맨날 나오는 건데 택지, 농지, 임지로 전환 중에 있다 그랬으니까 크게 변하고 있는 거니 얘는 후보지다라고 얘기해야겠네요. 획지는 토지 등기 등록 단위가 소유권 미쳐버리는 범위래요. 이거는 필지가 되겠죠. 필지.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필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제공되고 바닥 토지에 나오는 순간에 끝났죠. 가장 넓은 포괄적 개념으로서 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고, 빈지는 법적으로 소유할 뿐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로서 맞지. 그리고 이제 윗집의 토지 면적에 해당된다. 이거는 빈지가 아니라 법지다라고 하셔야 돼요. 법지. 공한지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재난시 나오는 거죠. 이거 공지는 우리나라 땅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번은 옳은 것은 3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이 정도 난이도면 토지 용어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12번에 보면 토지 분류와 관련된 거 옳지 않은 거. 1번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물에 침식되어 수면에 잠겨버린 토지. 이게 포락지 개념이고, 빈지란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통 바닷가로 표현합니다. 정확하고요. 필지 하나의 집을 갖는 토지고 소유권이 미처분 범위한 토지의 면적 단위래요. 등록 단위죠. 등록 단위가 우리는 뭘로 등록한다고요? 제곱미터야 아니면 지번이야? 지금 면적 단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곱미터는 뭐야? 제곱미터는 면적 단위지 등록 단위는 지번이지. 그럼 어디 주소가 어디서 물어보면은 저희 집 땅은 이제 25제곱미터래요? 아니죠. 몇 번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야. 그래서 지번이 붙어야 돼. 지번이 등록 단위고요. 제곱미터가 아니에요. 제곱미터 면적 단위입니다. 표현만 조금만 달리해도 헷갈려요. 4번의 간석지는 만조 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 사이를 말한다. 이게 법에 규정된 정의고요.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산 그대로 땅이죠. 1차 사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전에 소지 상태이셨죠? 지금 이제 정착물만 올라오고 계셨잖아요. 정착물이 한 60%까지만 올라오면 되는데 지금 몇 퍼센트 상태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한 35%에서 45% 사이만 정착물이 올라오셔도 돼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 또 이게 또 멸실되고 그러잖아요. 중축되고 중축시고 10월 28일 날만 이제 불안하니까 65%까지만 올려도 됩니다. 이상으로. 그렇게 이제 되는 내용이고, 어쨌든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보신 것처럼 3번이 틀렸네요. 토지 분류 하나 더 풀어보면은 13번. 건폐율이 완화됐어요. 건폐율은 당연히 안다고 가정하고, 건폐율 완화되면 그만큼 공지 면적은 기존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건폐율, 제가 대통령 되면 건폐율을 좀 100%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럼 공지가 없어지죠. 하나 이제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이 꽉 채우니까 멋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다 붙어 있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재난 등에 더 대피가 편하겠죠. 흔들리지 않으니까 지진 나더라도 흔들리겠어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공지면이 기존보다 더 완화되니까 커진다는 거 어때요? 작아진다라고 해야 되죠. 완화란 말은 뭔지 아셔야 돼. 완화란 말은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건폐율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거지. 20%, 30%, 60%, 90% 높아지는 거죠. 공지 면적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여름날 되면 해수욕장은 옷차림의 공지 면적이 넓어지죠. 규제가 강화돼서 그런가? 거꾸로 바닥 대지 면적 중에서 이게 넓어지잖아요. 이렇게 바닥. 해수욕장을 안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등등. 이번에 후보지는 전환된 후에는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목이 변화나 이행지는 전환된 후에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대요. 이건 맞아요. 후보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인데 전도 아까 대충 써보면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전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이제 전환 중에 있어요. 그거는 그 후보지지. 이거는 후보지야. 근데 후보지가 이제 이렇게 전환 중인데 이게 주거지로서 후보지죠. 택지 후보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환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면은 이거는 주거지란 말 쓰면 돼, 안 돼요? 완료가 되면 아니 주거지 후보지란 말 쓰면 안 되지. 주거지란 말을 써야 돼요. 그러면 용도는 바뀌었지. 주거지로. 그럼 지목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지목도 바뀌었어. 얘는 전이고요. 얘는 대야. 지목이 바뀌었어요. 그 주거지에서 상업적으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어요. 후보지야, 이행지야. 요거는 이행지가 됩니다. 상업 이행지가 돼. 전환 후 용도 쓰니까. 근데 용도 전환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면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 상업지가 돼야 돼요. 이제 이행지란 말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지목은 이제 용도는 바뀌었죠. 지목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지목은 안 바뀌었어요. 주거지도 지목이 되고요. 상업지도 지목이 돼야. 그러니까 후보지였다가 용도 전환이 완료되면은 반드시 지목이 바뀌어요.
반드시 다 용도가 지목이 다르니까. 근데 주거지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어요. 얘는 이행지야 후보지야? 얘는 이행지지. 이행지인데 그러면은 전환이 완료가 됐어. 이제는 이제 이행지란 말 쓰면 안 되고 공업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용도는 바뀌었잖아. 지목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지목은 바뀌었지. 주거 얘는 지목이 되고요. 지목이 장이야. 장이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죠? 맞나? 지금 헷갈리네. 갑자기 오랜만에 써서. 그러다 보니까 이행지였다가 용도 전환이 완료되면은 용도는 바뀌지만은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지였다가는 반드시 바뀌는데 이행지는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안 나온 이유가 어차피 2차 과목에 지목이 있죠. 공시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오는 같은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이게 지목을 물어봤잖아요. 지목이 뭐냐. 그래서 이거는 1차만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방법이 그냥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기원하고 제가 또 2차 과목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해면 이제 전락 온다 그랬죠. 죽을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원장님한테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3번에 보면은 어떤 지역의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이 결정된다면은 그러면 기존보다 법이 더 엄격해졌죠. 그러면은 이 지역 건부지를 감정평가할 때 건부 감가에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래요. 건부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이 개발 지역된 이 지역의 낮이었던 땅들은 죽은 낮이가 돼버려요. 용도의 다양성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4번의 후보지 이행지는 감정평가 시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전환 후 용도를 기준 감정평가한대요. 전환 전으로 감정평가해야 되겠죠. 성숙도가 낮은단 말이 없으면 전환 후로 해야 돼. 이건 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전환된 지역 토지는 이행지를 할 수가 없죠. 뭐라고 해야 돼? 상업지로 해야 되지. 전환이 끝났잖아. 전환이 완료된 경우는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환되고 있느냐, 전환 완료된 거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응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3번은 2번이 맞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이거를 맞추실 수 있으시다는 분들은 토지 용어는 거의 100%가 다 되셨다는 뜻이야. 이거를 이제 틀리신 분은 토지 용어가 100%가 되셨다는 뜻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맞히고 저렇게 해도 맞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면은 좀 어려운 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너뛰고 그 22페이지부터는 이제 유명한 토지의 특성 문제죠. 토지의 특성이 초반에는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현장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고 왔는데 그동안의 경험치기에서 이거 같아 해가지고 찍었더니 맞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치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잘 몰라도 맞히는 문제가 이겁니다. 대신에 이제 그 감각적으로 이 용어들에 대한 개념적인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부동, 개별, 부정, 용서. 그 먼저 1번에 부동성과 관계되는 내용 우선 하나씩 이제 1, 2, 3, 4번을 통해서 대표적인 걸 물어봤어요. 작년과 재작년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었죠. 박스 안에 뭘 집어넣고 그 한 3개 집어넣고 이게 무슨 특성과 관계되냐를 물어봤어요. 그런 문제 나오면 되게 쉬워요. 하나의 지문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3개 지문 논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가 거기에 걸쳐 있어요. 답을 맞추더라고요. 1번의 부동성,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이게 부동성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감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알 수가 있다. 맞죠? 경제적 감가가 고려된다 그랬어요. 토지의 특성이야. 이 경제적 감가란 말은 부동산 자체적으로 논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힘에서 나온 거죠. 이 말이 나오는 순간에 동시에 모두 떠오르셔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더 정책론에서 이게 내부 효과야 아니면 외부 효과야? 그렇죠. 외부 효과가 바로 떠오르셔야 돼. 외부 효과. 아주 출전이 좋아하는 문제 지문이 이거죠. 외부 효과. 감정평가상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감가랑 관계되는 게 무슨 분석과 연관성이 있어? 아니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그쵸. 무슨 분석이니까 지역 분석이냐 개별 분석이냐죠. 그럼 부동산이 이게 주변 환경과 연관성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 관계되는 게 외부 효과고 외부 효과 중에 부의 효과겠지. 부정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돼서 환경과 관계되는 것은 부동산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죠. 그게 지역 분석이지. 지역 분석과 관계되고 지역 분석 해봤더니 이제 주변 환경 관계를 나타내는 요거 원칙이 있죠. 부동산 원칙이 무슨 원칙? 적합 원칙.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적합 원칙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모든 게. 경제적 감가.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다? 내부 효과야.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출제위원들이. 그러면 경제감가는 고려해 주는데, 그럼 경제감가는 고려하지만은 토지는 물리적 감가는 고려하지를 않아요. 무슨 특성? 영속성.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방금 전에 책 보고 바로 하는 건데, 토지는 아무리 인간의 사용 시간이 경과된다 하더라도 토지의 물리적인 실체는 변하지가 않죠. 46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구 땅덩어리 모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감가가 흔들기까지 했는데도 결국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영속성에서 별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나오면 바로 이것도 떠오르셔야 돼. 이게 원칙이고 저거 예외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약화 근거된데 이건 부증성이죠. 부증성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게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집약화시키면 등장하는 게 건물이 고층화돼요, 아니면 고층화돼요. 고층화되죠. 집약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정된 토지에다가 자본 투입량을 늘리는 것이 집약도라 그래요. 투입량이 늘어나면 집약적으로 토지가 이용되는데 자본을 늘린다는 건물을 높게 진다는 뜻이야. 그냥 집약화, 이거를 조방화로 나왔을 때 주의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문이 정해져 있어요. 집약화.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특화되고 정부의 상향 규제에 통제를 받는다. 다 다르다는 거죠. 지역 나오면 다 뭘로 잡아라? 부동산은 국지적 시장 활동간 지역까지다. 지역적 가서 임장 지역 하면 전부 다 이게 부동성이에요. 그리고 환경 관계에서 외부 효과 나왔죠.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정답은 이제 3번이 틀렸어요. 이 정도면 어려운 축이죠. 2번은 부정성은 동그라미 1번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2번 최유 이용 근거화된다고 돼 있죠. 땅은 귀한 거예요. 귀한 거니까 이 땅을 그냥 엉망진창 이용하면 안 되고 최유 상태로 만드는 근거가 되지. 그럼 최유 이용하면은 부정성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최유 상태 말고도 부정성은 낼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최유 상태라고 연결되는 게 딱 또 하나 특성 더 있죠. 이게 용도의 다양성이야. 용도의 다양성은 낼 게 없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최유 이용을 판단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최고 가치, 최고의 수익을 도모하게 만들려면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많이 변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맞고 토지의 독점적 소유를 갖게 하는 거죠. 나만 갖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보면 토지는 최고의 명품이에요. 여기 토지 한 필이라도 갖고 계시죠? 부러워 죽겠어요. 집가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을 무력하기 때문에 그러고 토지랑 위치 가치를 갖게 한다. 위치 가치. 이거는 부동성 논리죠. 위치 가치. 부동성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왔던 용어들이 많죠. 최유 이용 나왔고 집약화 나오고 집가 상승의 근본적 원인.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정답은 뭐 이렇게 답이 딱 보이시고요. 5번. 영속성 하나 볼까요? 1번에 그 유명한 소모를 전전의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하죠. 영속성 소모되지 않는다는 성질이니까 소모를 전제로 한 거를 다시 생산하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유명하고 경제적 감가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되죠. 이거는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물리적 감가가 배제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즉 경제적 감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동성에 대한 논리입니다. 자산의 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우수하게 하죠.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본이 되고 이제 가치 보존 수단. 보존 수단으로서 우수하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재로서 우수한 이유가 되는 거야.
토지가. 소득과 자본이득 다 같은 말이죠. 유명한 단어 나왔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 임대차 시장 나왔죠. 소득이득이 요게 자체가 개념 알면 임대랑 연결되죠. 남한테 임대 줘서 임대수를 얻는 거니까 임대차 시장. 그리고 자본이득을 얻게 된다. 물리적 가치가 안 되니까 자본이득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치 보존 수단으로서 우수하다라고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거의 본능인데 이거 멈춰졌네. 어쨌든 아쉽다. 마무리 한번 짓고 이렇게 흔들어 놓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답이 몇 번이죠? 2번이야. 이걸 모의고사 내드리면 정답률이 초반에 높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많이 제일 적게 내는 개별성에 대한 논리 4번 보면은 1번 활동을 개개 토지마다 개별화 구체화. 이 개별성과 연결되는 개별화 구체화 때문에 그래요. 그 유명한 일문일가 법칙이 배제된다는 거죠. 거의 이걸로 1대1로 많이 내죠. 완전 경쟁시장 논리로 적용돼야 되다 보니까 배제된다. 독점적 위치를 점하죠. 그러니까 그냥 위치 가치를 한다 그러면 이건 부동성이에요. 근데 토지로 개개 토지마다 다 나름대로 독점적 위치를 다 가지고 있지. 개별화 구체화시킨 논리니까 이건 뭐죠? 개별성이야. 그리고 이제 원리나 이론 도출을 어렵게 하죠. 왜?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반 애들은 만들기가 어렵고, 가치를 장래 기대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란 장래란 말이 나왔죠. 장래란 말이 나면 수명이 길어야 돼요. 이 영속성과 관계되는 거지. 장래이익의 현재 가치. 감각적으로 5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배경이거나 잡아놓는데, 최근에 이렇게도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더 일반적인 문제는 오지선다잖아요. 5개 지문에 5개 특성을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겠죠. 보통 5번 이후부터가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쉬워. 각각마다 대표적인 하나씩 집어넣다 보니까 가장 일반적인 거 많이 집어넣어요. 세부적인 게 들어가진 않고요. 1번의 개별성 상품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한다. 다 다르다는 거 맞죠? 부증성 토지공업 비탄력화 시기의 균형과 형성을 어렵게 한다. 비탄력화 시킨다는 거니까 가격 변해도 공급이 무력하다는 뜻이죠. 그런 논리. 3번의 영속성은 소모를 전전한 재생산 적용할 수가 없대. 맞고요. 그리고 동사는 점유로서 공시효과를 지니지만 부동산 등기로 공시효과를 지니는 것은 이건 부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부동성이지. 아까 첫 번째 동산과 부동산은 뭐가 달라요?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거지. 움직이는 거하고, 움직이는 동산은 그 물건 갖고 다녀야지 저 물건 저 사람 거구나 해야 돼. 토지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저 위치에 있는 땅이 내 거라는 걸 서류를 들고 다니죠. 등기. 대신에 이건 조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인정이 안 되더라라는 게 지금도 나오나요? 등기 공신력이. 근데 맞아, 그 나오는구나.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절대로 민법 공식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4번 지문 만드는 것도 지금 조심스러워요. 만들 때 동사는 점유로서 공시효과, 부동산 등 공시, 이거를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 엄청나게 했어요. 민법 교수님 이거 책 보면은 저한테 전화 와서 죽을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5번의 영속성은 부동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잠깐만 까먹었다. 몇 번이었죠? 4번이었죠. 바로 읽으면 바로 까먹냐? 그런 식으로 쭉 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또 풀어보겠어요. 그 7번 문제.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부동산은 부동성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조건 변화가 가치에 영향주는 외부 효과. 그대로 나왔죠. 부동성. 부증성 가격 상승의 완전 비탄 공급자 경쟁 유발. 아니죠. 완전 비탄은 맞죠. 근데 이제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의 입지 경쟁 또는 그냥 입지 경쟁 또는 이제 수요자 경쟁, 여러 가지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합병 분할 가능성은 이제 이것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인문적 특성 중에 하나죠.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됐고, 공공성은 이것도 인문적 특성 중 하나인데 토지는 부중성 때문에 귀하죠. 귀하니까 부중성으로 인해서 나온 게 공공성이라는 논리인데 정부 개입의 명분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토지 보면 각종 규제를 함께 돼요. 부동성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지역 분석 나왔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또는 이제 8번처럼 어떤 이제 대시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옳은 거 이런 게 제일 쉬운데 부동성 용도지역지구 지역 나왔죠. 영속성 집약 가격 급등 이건 부증성이죠. 안 맞아요. 부증 특정 토지 특정 부동산 구체적 부동산이죠. 정보 수집 어려움 그러니까 이제 정보병이 존재하겠지. 개별성 소유이익 이용의 분리 영속성 부동산 시장을 완전 경쟁으로 인식해요? 아니야. 이건 완전 시장이 되려면은 물건의 가격이 싸야 되죠. 그러니까 고가성은 불완전 시장을 인식하는 이유. 그러니까 정답은 옳은 거 몇 번? 1번이 딱 나오는 거죠. 뭐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9번도 한번 잠깐 보면은 옳지 않은 거. 1번은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기타 계량물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적용될 수 있어요. 사람에도 개별성 적용돼요. 같은 형제간인데도 왜 이렇게 달라? 같은 밥을 먹이는데도 왜 이렇게 달라? 어쩌면 달라? 정말 식성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어쩌면 아빠한테 대드는 것도 달라. 둘째가 더 대들을까? 첫째가 더 대들을까요? 둘째가 더 대들어요. 첫째는 그냥 하는데 둘째는 막 대들어. 제일 좋아 누굴 제일 좋아? 우리 집안 1등 엄마, 2등 황아, 3등 아빠겠네. 3등 삼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친구 이름 막 대요. 그리고 아빠는 몇 번이야? 그랬더니 아빠는 모르겠어. 그럼 볼펜이야? 아빠 이거 볼펜. 순위도 없는 거 있죠. 이렇게 되들어요. 아유 참네. 이제 어린 놈이. 그다음에 이제 큰 놈은 살짝 와가지고 아빠는 1등이야 이렇게 딱 하고 3번에 이제 3번은 부증성으로 인하여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하여 독점적 소유요. 정확하죠. 부증성 공개념 맞죠? 영속성 국지 틀렸지. 영속성은 뭐죠? 부동성. 그 동그라미 2번 주의사항 한번 말씀드리면은 가격 하락에 대해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탄으로 만드는 건 영속성이라고 그래 있어요. 이건 맞는 말이야. 완전 비탄이라는 말은 뒤에서 어차피 나올 내용이 지금 하긴 좀 그런데 이미 다 하셔가지고 문제풀이니까 완전 비탄이라는 말은 공급이 경했을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이란 공급량의 변화이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완전 비탄 전혀 못 늘어난다는 뜻이죠. 가격이 피제로 상태에서 상승한다 하더라도 양은 그 자리란 뜻이야. 또 하나가 뭐냐?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줄일 수가 없죠. 왜? 토지는 소멸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주 밖에 내놓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하락한다 양은 그대로야. 그 가격 상승의 완전 비탄은 부증성, 가격 하락의 완전 비탄은 영속성 이렇게 하셔야 돼. 근데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 뭐만 냈다? 가격 상승의 완전 비탄만 부증성으로 연결해. 이것만 나오고 있어요. 요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2번 질문은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마지막 10번 문제 보면은 개별성과 관계는 옳은 거 몇 개냐? 뭐 이런 스타일이 요즘 이제 트렌드인데 근데 이게 몇 개냐 물어보진 않아요. 몇 개냐 물어보는 건 아주 좋지 않은 문제 스타일입니다. 연습이니까 한 것이고 요즘 어떻게 내? 그쵸? 옳은 것을 묶인 거 이렇게 하죠. 겪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두 개만 맞춰도 알아도 답을 맞춰줘. 이렇게 이제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옳은 거 묶인 거 만약에 나왔다. 기억해 보니까 집약적 이용과 토지 부정 문제 그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무슨 특성이야? 부증성이야. 그럼 기억은 무조건 탈락이 된 거야. 그럼 5개 지문 중에 기억 들어가서 무조건 탈락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5지선다 중에 3지선다가 탈락이 돼버려요. 거의 2지선다로 이제 결승전에 2개가 붙어. 그럼 니은번의 승부키를 잡는데 중개활동 시 구체적으로 하기 임장활동 구체적 나왔죠. 이거 맞지? 그럼 니은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게 하나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묶인 걸로 물어보니까 몇 개냐는 것은 뭐 신경질나는 문제라서 잘 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니은 하나 나왔고 독점적 소유욕을 발휘하는 양적 공급을 제한한데 독점적 소유욕 나면 뭐예요? 부증성이죠. 부증성 앞에 계속 나왔던 정리한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인물가 법칙 배제 상품과 완전히 제약 이건 뭐예요? 개별성 맞죠? 장기 나왔어요. 그럼 영속성이야. 장기 나왔는데 영속 말고 다른 특성 떠오르지 못하죠.
구체적 개별적 전개도의 정보의 중요성. 이것도 맞지? 그러니까 이제 몇 개야? 3개가 딱 나오는 거지. 재밌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위치하고 공간 개념은 이제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18회 때 나온 적이 없는 문제라서 그건 한번 잠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풀어보시면은 이제 몇 문제 푸신 거냐면은 3문제를 맞히신 거야. 그 문제집에 있는 난이도 이상은 안 내요. 앞으로 총론 파트는. 여기가 이제 에이스가 아니잖아, 우리가 에이스는 3군데가 에이스가 있죠. 수요 공급하고 투자하고 금융. 3군데가 거의 20점에 거의 50점 육박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3군데를 명쾌하게 잘 잡으세요. 다시 수요 공급 자체만 해도 4문제. 최소 4-5문제. 그 투자 자체만 해도 최소 7문제. 그래서 8문제 나왔죠, 작년에는. 금융 아무리 안 나와도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죠. 보수주의 취하면 이것만 해도 몇 문제야? 15문제가죠? 맞나? 맞죠?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면 하나씩 더 더하니까 18문제까지 나오는 거서 3군데만 해도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이걸 알아야지 다른 거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요 공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수요 공급 진짜 엄청나게 하셨어. 엄청나게. 근데 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를 그 학교 노트 23페이지 보시고 23페이지 좀만 쉬었다 할까요? 네. 우리가